자, 강경화가 이번에 큰 사고를 쳤어요. 저는 강경화가 자기 판단으로 무슨 뭐 오이사 조치 해제를 이야기를 하고 했다고도 안 보고 이해찬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강경화한테 묻지도 않았다 봅니다. 이제 오이사 조치를 해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 개성공단에 최근에 국민들도 모르게 물을 개성 시내에 10,000톤이나 공급을 한다 했을 때 이미 언제 수자원공사 직원이 6명이 가서 그러는지 또 벌써 지금 농협 등이 뭐 금강산 지점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쓰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정권은 이미 준비들을 다 하고 일부는 진행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공식화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밀어붙여야지. 선거 끝나면 또 저게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떻게 세게 나올지 모르니까 선거 전에 공식화 시키면 미국이 차마 판을 깨지는 못할 거 아니냐. 투덜투덜 하더라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 밀어붙여버리니까 그때 미국이 좀 투덜거리다가 허락을 해줘서 아 미국도 이게 한국이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안 맞아도 저렇게 해줘야 되구나라고 동의해줬다고 생각했죠. 그게 동의해준 게 아니었죠. 골몰 만큼 골마가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제가 뉴스 브리핑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작년에 문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강경화를 그 딸의 무슨 이하예대 무슨 교장 사택에 위장 전입시키고 이랬을 때 임명을 했을 때 일개 역관 출신을 외교장관으로 해서 저 여성의 머리에 뭐가 들었겠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별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날짜까지 해서 나왔어요. 2017년 10월 12일 전술핵은 당장의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무기고 전략핵은 장기적인 억제력 차원에서 거리라든가 운영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니 더불어민주당의 군사 전문가인 이수혁 의원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고 또 2018년 올해 10월 3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검정 논쟁으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먼저 맞교환하자는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의견을 피력했겠지만은 미국에서 쳐다도 보지 않았거나 냉대를 받았다면 이런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요. 외교장관으로서 마치 미국과 이 말이 협의가 된 양 발표했고 그래서 강경화 이 말을 보고 한국 언론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공개하지 않은 뭔가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강경화가 그런 부분을 이제 공식화한 거다 했습니다. 기자들요. 정말로 한국에 무슨 이 기자들 보면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엘리트들이 한다 어쩐다 하고 그들이 쓰면 다 사실 같지만은 이 기자 여기서 기레기라고 한번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기레기들이 소설을 얼마나 쓰는가. 그때 강경화의 이 발언 이후에 미 북간에 이 핵 리스트가 없이 지금 이렇게 빅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강경화가 말했다고 마치 감추어지진 뭔가가 있는 듯 보도한 언론이 얼마나 많았냐. 좌파 언론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 보수 언론이라는 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폼페오가 갔다 온 이후에 폼페오가 공개하지 않은 뭔가가 김정은이하고 합의사항이 대단한 게 있을 거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딱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더만.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가짜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트윗이 아무것도 답이 없다. 폼페오가 말을 뭐 앞으로의 미래로의 진전이 있었다.
전부 뻥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을 뻥이라고 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이치가요. 거대한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경화는 10월 10일 국감장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검토 중이라니 이제 트럼프가 우리 승인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폼페오가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다 해서요. 자, 그런데 청와대는 미국과 군사 분야 소통 창구는 국무부가 아니라 연합사령부다. 이건 뻥이지요. 무슨 연합사령부하고의 군사 분야 협의예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놓고 한마디로 북한과 한국이 뭘 합의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건 군사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무부에서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무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평양회담 이틀 전에 군사 합의를 미군에 통보한 데 대해 폼페오가 화낸 이유가 뭐냐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자, 평양회담을 18, 19, 20일 사흘 갔는데 한국은 이 군사 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을 평양 가기 직전에야 미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16일께 전전날 문재인이 평양으로 떠나기 이틀 전에 주한미군 측의 군사 합의서를 브리핑했고 국방부는 당시 주한미군 측의 군사 분야 합의서 문구를 놓고 남북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제야 늦게 우리도 이걸 받았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자, 이거는 뭔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뻥이고 제가 볼 때 되도록이면 늦게 알려주라. 왜? 미국이 미리 알면 또 평양 가서 그거 발표 못한다 하고 막 난리를 쳐버릴까 봐 최대한 가기 직전에야 슬쩍 통보하듯이 알려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김정은이하고 합의할 내용은 외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미국 국무부에다가 강경화가 폼페이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될 건데 이거를 군사 분야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주한미군 측에 알려줬어요. 왜? 그러면 주한미군 측에 알려주면 주한미군은 그걸 또 이해를 하고 또 남의 나라 글씨로 된 걸 번역이 제대로 됐느냐 찾아보고 또 본국에 매티스한테 보고하고 매티스가 또 폼페이오나 트럼프한테 보고하려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니 이틀 전에 알려줘도 미국 내부의 보고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나 알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쓰리 쿠션을 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을 시간이 충분했는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는 국감장에서 폼페이오가 정상회담 이전에 전화통화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놓고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태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폼페이오가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하는 한국 생각이고 뺑뺑이 돌리다 보면 보고서를 보고 못 받았을 거라. 바로 가죠 그냥. 예? 바로 그냥 폼페이오 책상에 트럼프 책상에 볼턴 책상으로 올라가지요. 총알 같지요. 자, 그래서 니온 게자이 신문은 폼페이오가 전화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MDL 일대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화를 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MDL 일대 상공에 종류에 관계없이 남북 군용기를 다 비행 금지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주한미군 군용기도
주한미군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남북 간의 비행 금지를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미군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발표를 해왔는데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됐던 19일 주한미군 측과 52번을 협의했다. 유엔사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했는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와 통화에서 이 문제를 폼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은 한국 측이 비행 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남북 간의 군비 통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권에 가까운 쪽은 13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열었고 14일까지 새벽까지 했다. 이러면서 미국에 설명할 계략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한마디로 일부러 깜도 안 되고 외교 정치적인 판단력도 부족한 심부름꾼 하나를 외교장관에 앉혀놓고 실제적으로 뒤에서 주무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여자를 앉혀놨으니 보통이면 그냥 더 욕을 심하게 했을 건데 여자한테라 가지고 욕을 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욕받인가. 정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교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여성을 앉혀다가 놓느냐. 통역하는 사람은 통역만 잘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유엔에 있었다 해도 결국은 끈을 가지고 거기에 갔을 뿐인 거지. 줄 잘 되어서. DJ 때 통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하예대 라인을 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염색하지 않고 백발 커트 머리에 옷을 우아하게 입고 다녀도요. 없는 지식이나 지성이 전문성이 갑자기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오이사 조치 발언을 물었던 이해찬은 개성공단 폐쇄나 오이사 조치도 결국은 미북 회담 결과나 유엔 대북 제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엔 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된다. 정말로 이해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유치원 수준 초딩도 안 되는 유딩이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면 거짓말을 크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엔이라는 데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뉴욕에 본부를 갖다 놓고 있고 돈을 상당수를 미국이 대고 있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를 설득한다고 해결할 문제냐. 그거는 북한을 설득해서 빨리 비핵화를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유엔에서 인정하게 하는 것이 빠른 일이죠. 이를 이렇게 몰라도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 장관이 이해찬처럼 말했으면 됐을 거다는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소리를 욕을 처먹었을 거예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화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부가 바로 반박을 했는데 강경화가 왜 또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차라리 빠져있지 왜 그렇게 앞서갔느냐 이런 발언까지 쏟아졌습니다. 자, 청와대는 사실은 정의용, 서훈 등을 중심에 놓고 뒤에는 또 문정인이 있으면서 또 내용은 실제로는 임종석이 다 컨트롤하면서 지금 북한과의 대화나 미국에 상대하는 부분을 끌고 가고 있지. 강경화를 자신들의 이너스쿨 멤버로도 끼워준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욕먹는 일에 얼굴 마담으로 쓸 뿐이죠. 그러면 얼굴 마담이면 마담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뱅긋이 웃으면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또 나도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거는 대충 머릿속에 걸었다. 그래서 나도 좀 공 좀 세워보자고 설치다가 또 사고를 더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전에는 오이사 조치 검토를 하고 있다 발언했다가 오후에는 폼페이오가 화를 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또 이 오이사 조치 내용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면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폼페이오가 화를 냈다는 것도
다 기정사실화 시켜줘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강경화가 최근에 여러 차례 지금 입으로 사고를 치고 있다 해서 이제 화가 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청와대는 마치 자기들이 그런 협의를 안 했는데 강경화가 입으로 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화한테 왜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물어보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일부러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직견도 전문성도 없고 외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여성을, 듣도 보도 못한 여성을 이렇게 외교장관으로 앉혀놓은 이유가 뭐겠느냐. 지금 적어도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부러 이런 바지들을 다 앉혀놓고 실제로 주무르는 사람은 뒤에서 문정인이나 임종석이 따로 주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바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위인설관이라고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 자기가 또 걸맞는 뭔가를 좀 과시하려고도 하고 또 시킨 일이 있으면 시킨 것만 딱 해야 되는데 오바도 좀 해버리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재인, 임종석, 문정인 등이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우리 뜻대로 살금살금 트럼프 달래면서 나머지 미국의 행정부의 매티스나 켈리나 볼턴은 무력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면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와 같이 갈 필요가 없고 남북관계가 잘 되면 미북관계가 잘 된다면서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지금 중간선거에 신경 쓰는 동안에 이때 확 밀어붙여서 연말까지 종전선언도 하고 대북 제재 완화도 하고 군사 합의서도 다 실행해 버리려고 하다가 속도전을 내다가 이제 여기에 열애되어 있는 강경화가 그러면 나도 좀 역할을 주세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미션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오바를 해서 이 사단을 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서에 관료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들은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만큼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관료나 정치인들을 주요 부서에 이렇게 앉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은 한마디로 통역 잘하던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의사를 잘한다고 복지부 장관을 시켜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를 잘한다고 해서 지금 대변인 시키면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송영무가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정무적 감각이라는 부분이거나 최소한의 이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장관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장관 임명할 때 시험이라도 좀 쳐서 임명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봐요. 일반 상식에서 한 6, 70점은 받아야 장관이 되는 거지. 국민 일반보다 상식이 뒤떨어지는 사람을 장관에 시켜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앞으로 위원회가 또 지금 이런 일을 벌일 거예요. 이러다 보니 조명균 통일부가 나서서 오이사 조치 해제에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 천안함 폭침 관련 조치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는 비핵화의 단계적 상응 조치를 빨리 해라. 종전선언 빨리 해주라. 그러면서 제재 완화도 빨리 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자, 한국이 이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하고 제재 완화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권 한 열흘 일하지 말고 없으면 더 잘 돌아가니까 어디 가가지고 워크숍을 좀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든지 아니면 이제 바지들은 좀 정리하고 문정인이를 외교장관 시키라는 거예요. 왜 문정인이는 청문회가 통과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임종석이를 비서실장 말고 통일부 장관으로 시켜요. 그래가지고 문정인 외교 임종석 통일 이러면 훨씬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왜 바지들을 앉혀놓고 이 짓을 안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점입니다.